100세 시대 건강의 비결 알아봅니다. 굿모닝 건강 이야기.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청취자분들 안방으로 홈닥터를 보내드립니다. 굿모닝 주치 기순국 원장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홈닥터 예방학과 원장 기승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 네. 분위기를 잡으세요. 오늘 예 좋습니다. 예. 네. 근데 원장님 네. 뭐 지금 2번 방송 출연하셨고 오늘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네. 어떻게 어머니께서 또 무슨 코멘트 없으셨어요? 어머니랑은 이번에는 특별히 얘기는 안 하셨고 네. 또 친구들이 댓글을 많이 달고 있어서 어. 거기 댓글 다 지인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사실 요즘은 좀 얘기해 본 게 음. 그 요즘 그 예방의학과 의사회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의사회가 없어서 그래서 예방의학 선생님들이랑 좀 얘기를 하는데 예. 참 이런 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위험 전략도 쓰지만 그 인구 집단 건강 관리 전략을 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고위험군 뭐 10% 발병한다. 예.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적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10명이 발생한다 하면 10% 발병한 한 명만 발생하죠. 근데 낮지만 만연된 위험 이런 인구 집단 1000명인데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서 1%예요. 근데 그거를 구하면은 10명을 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일반적인 임상이 고위험군 전략을 쓰는데요. 저희는 인구 집단 예방 전략도 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단순하게 진료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보건관리 교육을 한다든지 방송은 더 많은 사람들에 전파할 수 있고 예.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술 예전에 소주 25도였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 사회가 바뀌니까 점점 내려가게 되죠. 네네. 지금 요즘 16도 정도 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회를 바꾸면 모두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을 조금 또 어떻게 보면 제압하는, 없애는, 제압하면서도 제거하는. 이제 인구 집단 개인 레벨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예.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미디어, 여러 가지 접근, 인구 집단 음. 접근을 통해서 좀 바꿔 나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원장님은 뭐 다른 질병들 중에서도 이제 만성 질환에 좀 초점을 둬서 좀 이제 얘기를 풀어 나가실 텐데 오늘 역시 어떤 주제죠 오늘은? 오늘도 사실은 그 이상지질증 한 번 더 음. 하기로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전인구 한국인의 경우에 한 25% 정도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네, 음.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음. 아직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잘 안 되고 말하자면 병식이 없기 때문에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한 번 더 예, 진행해 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앞서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만성 질환은 고혈압. 네. 그 다음에 바로 2위가 이제 이상 지지혈증. 이걸 보면 됩니까? 아마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대사증후나 비만 같은 경우를 포함시키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이상지질증은 최근 들어서 계속 좀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고혈압이나 근데 이상지질증은 우리가 진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참 육안으로 알기가 어려운 네.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예, 사실은 조금이라도 아프면 발톱 깨지면 바로 병원 달려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건 증상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병식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문자 주십시오. 샵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기승국 원장님 바로 답변해 예. 주실 겁니다. 그래요. 그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 소리 없는 위험 이게 바로 이상 지지혈증인데 좀 구체적인 좀 어떤 좀 사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위험하다,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연구하면서도 매우 어려운데요. 이게 예. 왜냐하면 이상지질은 하나만 있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케이스는 적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고혈압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 이상지질혈증 때문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이 연구를 하려는데 고지혈증, 이상지질증 연구를 하려는데 요것만 있는 환자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나는 케이스는 이제 산업보건에서 만났는데 예. 이분이 7, 8년생이었어요. 네. 딱 진짜 콜레스테롤만 딱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 산업보건 현장 가서 3개월 전에 만나서 약 드시라고 하고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하고 이름도 기억나지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 네, 누구 좀 불러주세요 하니까 담당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분 자다가 급사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분이었는데
그 다음 날 여자친구가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죠. 특히 뭐 제가 좀 고위험군으로 되게 주목하고 있는 집단이 30대 후반부터 혼자 혼자 사는 30대, 40대, 50대 남성들인데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게다가 굉장히 술 담배도 엄청 하셔가지고 예. 습관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군인데요. 이런 분들은 특히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니 오늘 아침 사과 먹었어요. 이런 톤으로 지금 급사하셨어요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너무 충격 쪽이긴 한데. 그러면 원장님 만약에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그러셨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경우 되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CPR 교육한다고 심폐소생술. 근데 일단 저는 연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19에 119에 빨리 왜냐하면 당황하거든요. 예. 저도 사실은 응급을 많이 다루는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당황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19 빨리 누르시고 뭐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9세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잘 배워서 그 어머니 심근경색 어머니를 살렸다 이런 기사가 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걸 완전히 믿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9세면 이 심장 압박을 그렇죠. 세게 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세게 눌러야 돼요. 네. 보통은 2분 정도 하면 사람이 거의 지쳐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손을 계속 바꾸는데 아마 거기서 9세 아이가 살린 거는 이게 눌렀다기보다는 119에 빨리 연락을 해서 빨리 대응해서 그 점이 키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그 환자를 이동시키려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빨리 연락하는 걸로. 사실은 되게 또 재밌는 케이스인데 응급학과 친구는 하는 얘기가 응급학과 제일 친한데 야, 일단 눌러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거나 이 심장이 뛰나 안 뛰나 고민할 필요 없이 눌러서 네. 이상이 없으면 깨고 아니면은 계속 누르면 된다. 그리고 뭐 제세동기도 갖다 놓으라고 하거든요. 빨리 부르라고. 근데 제세동기도 근처에 있기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세동기도 우리가 드라마에서는 뭐 심정조면 무조건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해당하는 리듬이 있어요. AFib이나 그 심실세동이나 뭐 그다음에 심실세동이랑 AFib 그 심실빈맥 두 가지에만 적응증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복잡하니까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연락하고 그냥 누르시면 돼요. 큰 압력으로 눌러야 된다. 네, 세게 눌러야 돼요. 맞아요. 세게. 그래서 가끔 갈비뼈 골절이 있을 수도 그쵸. 있지만 그래도 이익이 더 크니까요. 그렇죠. 골절보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콜레스테롤만 높은 상황을 조금 찾기 어렵다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 지지혈증이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이렇게 주요 원인 이렇게 또 합병증 관련해서도 이어지잖아요. 이 두 질환과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뭐 혈관에 아주 뭐 악영향 주는 정도겠죠, 당연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LDL 특히 LDL이 높으면 이게 혈관 내막으로 침투해가지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막으로 침투해서 혈관을 두꺼워지게 만들고 딱딱해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잘 막히겠죠. 그래서 뭐 그 심근경색이라는 게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막히고 뇌경색도 막힐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그 심근경색이 더 그 위험성이 높은 이유가 뇌 같은 경우에는 측부순환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기가 막히면 돌아서 가는 혈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근경색 같은 경우 관상동맥은 그런 혈관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막히면은 그 측부순환으로 해소해줄 만한 혈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심근경색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죠. 게다가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또 심방세동이 있으면 색전이 가서 박히는 경우도 다른 원인들도 발생하기 색전이 때문에. 뭐예요, 색전? 그 색전이라는 게 그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못 짜주게 되거든요. 그럼 심장에 혈액이 저류되면서 거기에 피떡이 생기게 됩니다. 뭐 혈전 같은. 혈전은 조금 다른 색전은 여기에 있어서 이게 생긴 게 그대로 가서 뇌 혈관에 딱 박게 되면 막히죠. 예. 그래서 시민성 뇌경색 등이 생길 수 있어서 조금 다른 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근데 좀 충격적인 게 이게 아까 78년생 분이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30대도 언급을 해주셔서 참 충격적이에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LDL 콜레스테롤, 이 나쁜 콜레스테롤 말씀을 해주셨고 그 고중성 지방 혈증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뭐 이것도 되게 위험한 거죠. 이게 사실은 그 교과서를 보면요 거의 그 급성 췌장염 얘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로도 독립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는 맞긴 맞고요. 특히
급성 췌장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게 되게 많은데 예. 이게 특히 술 마시다가 과음하고 나서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응급실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장염이겠네 생각할 텐데. 아니 진짜 찢어질 듯이 아파서 가면은 이 급성 췌장염인 경우 많아요. 게다가 사실은 이 중성지방 높은 분들은 본인들이 아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 되게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임상병리사분들은 그런 얘기 들어가. 뽑으면 피가 더 노랗고 끈적끈적하대요. 이미 뽑는 순간 안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게 육안으로 그렇게 보인다고요?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너무 높고 2,000이 넘고 이런 분들은요. 아 그렇군요. 원장님, 그럼 급성 췌장염은 그 치료가 가능합니까? 뭐 치료 급성이니까요. 음. 치료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참 황당한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이게 사람이 급성 췌장염에 걸리고 나면 배가 너무 아프잖아요. 예. 근데 사람은 망가그 동물이라서 예. 그걸 잊고 또 한 3, 4개월 있다가 또 마시고 맞아요. 또 걸리고 예. 그래서 정말 황당한 케이스가 하나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그분은 30대였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배가 아파서 입원해서 치료하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술 마시고 또 입원 치료 이걸 서너 차례 반복하니까 췌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이 인슐린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당뇨가 생겼습니다. 1형 당뇨 유사상이. 그래서 계속 인슐린 맞으면서 30대 중반에 참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은 스스로 당뇨병을 만들어 버리고. 예. 아니 근데 방금 원장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술 드시는 분들은 왜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나 수치 괜찮아졌어. 이제 먹어도 돼. 이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사실 건강검진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술을 정말 잘 드시고 있었어요. 근데 간 수치가 이상하면 난 정상이니까 아주 간이 단단해가지고 계속 마시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도 암에 안 걸렸구나. 운이 너무 좋았다. 더 이상 운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가 그 술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이용해서 금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시는 거 이건 뭐 중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독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사실 중독도 그 중독이고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있어요. 아까 소주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좀 적게 술을 마시는 방향을 가고 있잖아요. 25도 정도에서 지금 16도로 내려왔다면 우리 사회가 적게 마시게 된 거고 그리고 심지어 같이 술자리를 가면은 금주한다고 하면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너만 오래 살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전체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조금씩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으로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중요하다 이게 말씀이시죠.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니 또 코로나 이후로 잔 돌리는 문화도 없어졌고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도 확실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 예전에는 선배들이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 닦은 다음에 마셔 이랬는데 그것도 맛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좋은 쪽으로 바뀐 것 같긴 해요. 예전에 뭐 국 나눠 떠먹는 문화도 헬리코박터 또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거의 사라졌죠. 요즘 이런 아이템은 저희가 또 다음에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이런 쪽으로. 그럼 원장님, 요거 지속적인 관리 계속 강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상지지혈증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좀 이 이상지지혈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계속 실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다 아시잖아요. 뭐가 해로운지 술 얘기도 아니면 술, 담배 이런 것들. 근데 전 조금 약간 오늘은 머리 쓰는 방향으로 머리를 좀 써야 된다. 이런 접근해보자고 합니다. 저는 크게 3가지 정도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본인이 어떤 질환이 있는지 질환 이름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냥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의사가 먹으라고 해서 먹어요. 저 어떤 질환인지도 모르고요. 이런 괜찮으니까 의사가 다 알아서 잘 해주겠죠 하면서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히 고지혈증약 같은 이상지질약은 트사틴 같은 경우는 내가 먹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제가 산업병원 가보면 그 환자들이랑 얘기를 해요. 먹고 있을 것 같다. 자기는 죽어도 안 먹고 있대요. 라는 대형 유튜브 코스 업체 가서 직원들에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죽어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을 거다. 그래서 까보니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지 알아야 병식이 있어야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는 내가 정확히 어떤 질환명이 있는지는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째입니다. 근데 원장님 죄송한데 그 산업보건에 가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요. 뭐냐면 검진을 하게 되면 사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50 이상 업체들은 산업보건 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예방을 해서 안 가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업체들은 꼭 해야 된다. 300 이상은 산업보건을 아예 위촉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담당자가 있어서 보통은 산업보건 두 축이 있는데 내부에 전임 관리자를 두고 예. 간호사나 산업위기사기사고 외부에서 산업보건 의사를 위촉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인구 집단이 비슷한 인구 집단이잖아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법으로 강제해서 산업보건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죠. 네. 특정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 대부분이 다 50인 이상. 약간 예외적으로 기업 특례 촉진법을 통해서 안 두게 만든 업종들이 있긴 하지만 예. 사실은 이런 노동자 인권이 강화되고 건강 관리가 강화되면서 점차 강화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본인의 질병 이름을 아는 거였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 뭔가요? 두 번째 뭘 것 같으세요? 아까 조금 힌트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조제약 보면 내가 무슨 약 먹는지 네. 모르는데 그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약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약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약 이름 모르세요. 잘 모르죠. 어려워서 모르는 거 네. 몰라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시는데 술 드세요? 먹지요. 네, 술도 보면 술 이름 진짜 어려워요. 뭐 심지어 용량도 나 17년산, 21년산 이런 식으로 맞아, 그건 맞아.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담배 이름은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잘 못 외우겠는데 담배 표시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약 이름을 알아야 되고 또 추가하면 용량까지 알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약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좀 황당한 케이스였는데 그분이 담배도 두갑 피우시고 술도 매일 드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고혈압 자기는 이제 혈압이 너무 조절이 잘 돼서 혈압약을 끊어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약을 좀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약을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은 약을 끊을 게 아니라 더 먹을 약이 없다. 왜냐 요즘은 복합 제제가 많거든요. 알약은 한 알이지만 세 개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약제로 쓰는 고혈압약 이분은 다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은 요즘은 내가 한 알만 먹어요. 이러더라도 사실은 성분이 3개, 심지어 요즘 4제 복합 제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질병 그 약 이름을 알면서 용량을 알고 하면서 내가 이 질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약을 먹고 있는지 파악해둘 필요성이 있죠. 네, 그래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럼 문제로 5094번님이 고지혈증 약 먹다가 좋아져서 끊을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 왔거든요. 제가 그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네. 아니 평생 관리를 안경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지 완치 개념이 아니에요. 예. 결국은 약을 먹으면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합성 억제제 혹은 흡수 억제제 그다음에 또 PCSK9 이니비터라는 약은 또 요건 조금 또 수용체를 분해하는 걸 억제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약들은 완치가 아니라 그 합성 억제하는 약을 먹었어요. 안 먹게 되면 다시 합성이 많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드셔야 되는 거죠. 예. 끊는 건 위험하다. 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상 지지혈증 관리 세 번째. 이 뭡니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요. 뭐 콜레스테롤 관리 잘 되고 계세요? 검사 결과는 어떻지 하면 정상이래요. 이래요. 이 말인즉슨 본인이 어떤 수치를 봐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아까 말한 제가 LDL 콜레스테롤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조절하는 수치가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목표치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돼요. 예. 네. 그래야 내가 잘 조절되는지 안 조절되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가서 그냥 의뢰 검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하고 야 이번 달은 매일 뭐 5km씩 러닝을 했어. 그럼 결과가 좋아지는지 볼까? 이 정도 떨어졌네. LDL 콜레스테롤이 좀 떨어졌네. 그럼 계속 유지해야지. 아니다. 요즘은 좀 살이 쪘더니만 올라갔네. 더 노력해서 살을 빼야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추이 변화를 봐야 추이 변화를 되는군요. 봐야죠. 예. 네. 그냥 그 의사 죽으라고 의사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임상 실험해야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약으로 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뭐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먹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세요? 사실은 뭐 건강 보조식품 스스로 생각하실 때 효과 없을 거라는 게 짐작은 되실 거예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인터넷에는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많던데. 많이 나와요. SNS에도 많이 뜨고. 저는 정말 상식적인 인간이라면은 네.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신약 개발해서 나스닥 상장했습니다. 어.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 25%가 유병률이 해당하는데요. 음. 이거 메가 블록버스터 약물이거든요. 뭐 고혈압약도 마찬가지. 이건 60대 60% 먹고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메가 블록버스터 약물인데 예. 이거를 신약으로 개발하지 않고 건강보조식품으로 뭐 쇼호스트, 쇼닥터 고용해서 판다? 효과가 없습니다. 심지어 비싸지 않나요? 저 그거 너무 비싸서 저 못 네. 사 먹겠는데. 상술이다라는 쪽에 네. 좀 예, 무게를 예, 두고 계신데.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에 약간 학파가 두 개인데 일종의 뭐냐면 저는 너무 싸면 드세요. 어차피 효과 없는데 이런 입장이고 예. 어떤 분은 비싸야 된다. 어. 왜냐하면 어차피 효과가 없기 때문에 플라시보. 예. 비싸면 플라시보가 굉장히 강해져. 그렇죠. 이 약을 비싸니까 먹고 좋은 날 약을 수가 봅시다. 있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차라리 뭔가 비싸야 좋은 된다. 함량이 막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임상 시험을 통과하지 예. 못합니다. 이거 건강 보조식품 쪽에서 또 뭐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또 저희. 예. 저는 사실은 친구가 예. 뭐 직원들도 그렇고 유튜브를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을 하면 건강보조식품으로 달아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항상 하는 말이고 나는 시작하자마자 먹을 필요 없다고 해서 컨텐츠 내용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PL이 안 들어오겠네요. 아니 그러면 원장님 아무래도 원장님 저기 소식하는 게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소식이 사실 과학적 근거가 가장 있어요. 사실 아마 몇 년 전까지는 이제 그 동물 실험에서는 거의 과학적 근거가 나왔다고 했고요. 예. 아마 인간에서도 거의 나왔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요즘 뭐 저속 노화 식단 이런 거 보면 기본이 소식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건강 이야기 함께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미리미리 질문 주시면 저희가 우리 기 원장님께 바로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 지지혈증 혹시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간단한 팁 하나 알려주신다면. 네. 그 말씀드린 거는 음. 계속 중요한 약 먹는 거. 약 먹는 네, 저음증에 해당한다면 그냥 별 고민 없이 약을 드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타틴 먹으면 뭐 당뇨병이 늘어난다 이러면서 꺼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을 찾죠. 네,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로 예. 이익이 더 큽니다. 약 먹는 거 꼭 권유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먹는 거. 네,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예. 네, 오늘도 건강 이야기 기승국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